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아주 뭐 대대적으로 신문에서 종부세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이 얘기들을 많이 해요. 고지서가 이제 핵폭탄이냐, 뭐라고요? 8.2 대책, 그리고 9.13 대책, 뭐 이게 역대급 대책이라고 하죠. 역대급. 그러면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대책 그렇게 많이 내놨는데 그 대책들은 다 소용이 없고 이제부터 나온다는 이거 이 뭔 개소리야! 부동산 부자 공식의 한정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종부세 고지서가 과연 시장에 이런 핵폭탄인가 아닌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규제의 효과를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8.2 대책, 그리고 9.13 대책, 뭐 이거 역대급 대책이라고 하죠. 역대급.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는데요. 이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대책 그렇게 많이 내놨는데 그 대책들은 다 소용이 없고 이제부터 나온다는 이것도 상당히 좀 웃기는 얘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예, 그런데 이 연말부터 규제 효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연말은 12월이잖아요, 이제. 그럼 12월 달엔 뭐가 있어요? 12월 달에 종부세 이제 드디어 이제 납부 기간입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이게 납부 기간인데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곤란 지경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의도적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집 할까 증여 할까 종부세 논란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요. 뭐 이거부터 자, 여기 임대사업 등록 부부 증여 절세 방안 찾기에 부심한다. 올해는 일단 버텨보자가 많지만 보유세 인상 지속 시 매도 결정 늘 듯. 그래서 지금 이 종부세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큰 파급 효과를 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기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종부세를 바라보는 시선, 제가 똑같은 기사인데요. 여기 보세요. 이 양극화라는 말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이 폭탄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반면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괜찮다는 표정 이렇게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자, 종합부동산세가 뭐 1년 만에 3배나 오르는 게 말이나 되나요? 너무 황당히 오늘 뭐 국세청에 기획재정부에 뭐 항의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은 세금을 지난주 국세청 고지서 발송 은퇴자 쇼크 했죠. 쇼크. 그래서 세금 내면 소득이 없어. 그런데 반대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유가 있다. 그래서 추가 금액 의사도 있더라.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큰일 날 것 같이 지금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상당히 지금 궁금합니다. 자, 종부세 얼마나 늘어날까? 집 한 채뿐이 은퇴자들 종부세 한숨이다. 이런 기사 나왔죠. 한숨. 한숨이 나올 것 같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재밌는 거 세수는 60% 늘어 3조래요. 3조. 세수가 60% 늘어서 세수는 돈은 많이 지금 거친다. 세금은. 이 세금 이렇게 많이 거치면 이거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은퇴한 세대들, 이런 세대들이 지금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 있고요. 아파트 한번 보자고요. 강남 반포자이 20평대인데요. 약 16억. 평수 84.97제곱미터. 작년에는 종부세를 1주택자의 경우에요. 86만 원 냈는데 올해는 168만 원 내더라. 거의 더블이 됐더라라는 얘기고요. 배가 늘었다. 레미안 대치팰리스 이거는요. 22억 가는 게 작년에 207만 원 냈는데요. 종부세 지금은 403만 원 냈대요. 403만 원 지금. 403만 원이니까 이것도 결국 배가 늘어난 거죠. 지금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충격이다. 이건 1주택자니까 그렇지 2주택자, 3주택자는 더 하겠죠. 더 영향을 크게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종부세 부담이 가장 큰 당사자는 누굴까요? 가장 큰 당사자. 이게 바로 집 한 채에 있는 은퇴자들이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무리하게 집을 여러 채 막 전세 끼고 갭 투자라고 하죠. 갭 투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투자 가치가 있는데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게 갭 투자가 아니고 그건 정상적인 우리의 투자 방식이고요. 전세 끼고 내 투자금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하지만 갭 투자는 그게 아니고
아무 호재도 없고 정말 이 투자 가치가 없는 지역인데 전세가가 높아. 그 전세가가 높으니까 투자금이 작죠. 예, 작아. 그래서 그 작은 투자금으로 뭐 5채, 6채 막 사는 거예요. 이걸 갭 투자라고 해요. 투자 가치가 없으니까 잘 안 오를 거 아니에요. 단지 시장이 전체적으로 화랑을 보일 때는 그런 것도 올라. 하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것부터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무리한 여러 채, 정말 뭐 6채, 10채 이렇게 몇 천만 원, 한 3천만 원씩 전세 끼고 투자해서 가지는 분들, 은퇴자 이런 분들이 종부세에 가장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종부세는 매년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공정시정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이 80%인데 5%씩 늘려서 2022년도에 100%로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자 서울에 60만 명, 지난해 46만 명이었는데 지금 14만 명이 늘었죠. 세금은 아주 많이 거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까지 집값은 안 올라도 이 종부세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전문가들이 계속 이 종부세가 어떤 전문가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부세가 이제 막상 고지서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장에 매물 많이 풀린다. 과연 그런데 연말부터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매물이 쏟아질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희망상, 변진섭의 희망상처럼 희망상일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부 나올 수는 물론 있어요. 매물이 나올 수는 분명히 있지만 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양도세가 중과되는 이 서울 등 조정 대상 지역에 많이 오른 부동산들 있잖아요. 1년에 뭐 1억씩 오른 부동산, 2억 오른 부동산도 있어. 그런 부동산 매물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어디가 나올까요? 비조정 지역 위주,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지역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뭐 어떤 이유든지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 선호도 있는 지역을 이게 이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 안 부담한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팔려고 보니까 이거 양도소득세 이게 중과 대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금으로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팔지도 못해 지금. 예, 그런 지금 난처한 상황이 처했기 때문에 안 나와. 이 조정 대상 지역에 많이 오른 부동산은. 안 오른 지역은 어때요? 안 오른 지역. 오르지도 않는데 종부세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나 봐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팔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부작용, 뭔가 이게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정부 정책이 지금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악의가. 그렇죠. 그래서 이 해결책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유세를 이게 감당을 하기 어려워. 이게 계속 너무 자꾸 올라. 그러니까 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여러 채 가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팔지도 못해.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 중과 때문에 요걸 완화해 주는 거야. 한시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매물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때도 우리도 지금 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팔 수 있게끔. 그래야 또 딴 사람이 사지. 그렇죠? 이 팔 수 있는 출구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것만이 해답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정부는 집값이 오르는 이유를 정말 모를까요? 집값이 정말 오르는 이유가 이 투기꾼들이 그냥 강남이나 이런 데 막 들어가서 집을 마구 사들여가지고 집값을 이렇게 올려놨을까요? 아닙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면은 어떤 게 정답일까요? 이 집값 상승은요,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대출 규제 억제 정책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뭐 초과이익 환수 제도 이런 규제 각종 대책으로 수요와 공급에 뭐가 깨졌다? 균형이 깨졌다라는 건데 수요와 공급. 수요가 많은데 거기에 공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값이 오르게 돼 있어요. 올해 신문 보니까요. 제가 한 달 전인가?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신문을 보니까 지금 최근에 집을 가장 많이 사들인 층이 30대래네요. 30대가 투기꾼일까요? 실거주용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 투기꾼들이 집을 마구 사들인다는 인식 자체가 지금 집값을 못 잡는 가장 큰
이유다. 그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균형이 수요와 공급에.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강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중과와 이런 것들을 해놨을까요? 양도세 중과는요,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데 팔 때 세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예요? 집 사지 마라. 이 세 때문에 니네 올라봐야 이거 뭐 이익 별로 안 나. 그러니까 집 사지 마. 이거고요. 종부세는 또 왜 부과합니까? 종부세는. 그래서 일단 양도세 중과의 종결. 양도세는 그래서 어쨌든 중과하면 한 번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 팔고 가지고 있어.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고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그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괘씸하다. 팔으랬는데 왜 안 팔어? 팔지 빨리. 이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는 게 바로 이 종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꽁꽁 이런 세제로 부동산을 한마디로 사지 못하게끔. 근데 지금 물건이 쏟아져 나온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과 제도를 한시적으로 없애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줘서 그 기간 동안은 중과를 안 하고 팔 수 있게끔 해주면은 물건이 돌겠죠.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시점에 대응을 해야 될까? 이거 지금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향후 서울이나 뭐 전 지역, 안 오르는 지역이, 자, 대구가 있다. 대전이 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이 전부 다 안 오릅니까? 안 오를 때? 아니에요. 거기서도 오르는 지역은 올라.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오르는 지역은 오르거든. 그래서 그만큼 양극화가 서울을 비롯해서 전 지역에 크게 앞으로 더 확산이 되고 필연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집주인은요, 어떻게 할까요? 집을 안 판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부세 부담을 누구한테? 세입자한테 전가한다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세입자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이 사람들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종부세 쇼크로 매도 매물이 나올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적게 오른 지역이나 안 오르는 지역들에서 매물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종부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1억 올랐는데 뭐 종부세 2천만 원 내는 2천만 원 됐다.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올랐다. 그거 낼 수 있잖아요. 1억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 적게 오른 지역에서 매물이 나올 것이고요. 이 상승장,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제가 항상 추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 유튜브 보시면은 이 추세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추세, 상승장에서의 이 종부세 부담, 이 규제죠. 그러니까 종부세를 매겨서 앞으로 세금 많이 낼 테니까 가지고 있지 마라. 이게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인데 이 상승장에서 이 종부세나 이런 각종 규제 대책은 한마디로 시장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2006년을 봐라. 2006년은 뭐가 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이때 종부세가 시작이 됐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시행이 됐죠. 그랬을 때 이 효과가 2007년에 효과를 봐서 이때 집값이 떨어졌느냐라는 거죠. 2007년도에. 아니죠. 이때가 가장 집값이 많이 또 올랐던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종부세로 이게 뭐 시장을 잡는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서울이나 이런 데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리모델링밖에 없거든요.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다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할 때 가격을 높게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지역은 어디예요, 이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야. 뭔지 모르지만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거길 좋아해. 선호도가 높아. 이런 지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한마디로 땅값이 싼 지역일까요? 비싼 지역일까요? 땅값이 비싼 지역이에요. 비싼 지역. 이런 데가 일반 분양을 높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나중에 차후에 이익이 크게 날 것은 항상 여기 세 가지입니다. 예. 일반 분양 높게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 땅값이 높은 지역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아파트로 앞으로 둘로 크게 나눌 텐데, 그렇게 되면은 리모델링 하는 아파트들은 어쨌든 분당이 땅값은 높거든요. 예, 그래서
높게 좀 분양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리모델링을 해도 이익이 나지만 재건축보다는 이익이 덜 나지만 그래도 리모델을 해도 이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나 이런 데는 5층짜리 아파트고 이런 것들 재건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게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축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 사업성이 엄청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오르는 곳에서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종부세. 왜?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물건은 안 나와. 그럼 가격은 그럼 공급 부족이 되잖아요. 공급 부족. 물건이 안 나오니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또 이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좀 원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과거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이 과거의 역사 이거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정책이든 부동산 정책이든 세금 정책이든 똑같아요. 과거 역사를 늘 반복돼요. 그러면은 과거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그 언론이나 이런데 그 기사나 이런 것들 믿지 마시고요. 제발 좀 움직이세요.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집값 오른다고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저를 믿고 투자를 했던 분들은 이익을 냈을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실행에 옮겼던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제 말을 안 들었죠. 왜냐면 언론에서는 계속 떨어진다. 뭐 9.13 대책 나오니까 떨어진다. 8.2 대책 나오니까 앞으로 집값 오르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집값은 이렇게 올랐는데 투자를 못한 분들 많거든요. 근데 항상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언제 강의를 또 올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편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